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JTBC가 지난 16일이죠. 저녁 방송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큰 문제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선거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이른바 작전이라 하면 뭐 결국 네거티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에서는 이 네거티브라는 거와 또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결국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건 보도 가치도 있을 뿐더러 논란도 되고, 앞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뿐만 아니고 대선 본선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보면 교통연수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통연수원의 임원인 J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방장으로 돼 있죠. 방장이라는 것은 그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용했던, 우리는 흔히 카카오톡 대화방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는 것은 텔레그램이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보안성이 높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재명 지사 측이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주도한 그 대화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방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친일로 규정한 온라인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을 쭉 많이 공유해 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기레기, 흔히 이제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해서 폄하하는 말로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런 내용의 대화가 그 안에서 오가고 있다. 근데 J씨, 이제 방장이라는 J씨가 이 대화방에서 각종 게시물들 막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대응자료,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응자료. 어디에 대응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곧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라,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냥 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자료 이렇게 써놓고서 총공격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써놨습니다, 글을. 그러니까 이게 곧 지령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작전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뭐 주가로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 개입돼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작전 명령 몇 호, 뭐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이재명 지사가 대화방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 이 사람이 J씨가 이재명 캠프의 소셜미디어 팀장을 지냈다, 이렇게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이 방장 J씨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 사람은 현재는 아니지만 나의 과거 SNS 팀장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 뭐 결국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수석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선거 개입 이전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이건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사안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건데, 아직 뭐 경기도 차원의 얘기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적 논쟁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우선
이 대화방을 운영하는 J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어제 SNS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화방과 J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꼼수 정치는 우리의 꿈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제목이고요. 우리를 향한 왜곡과 거짓이 난무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걸 올린 것으로 봐서는 이게 그저께 밤에 JTBC가 보도한 거니까 그거와의 직접 언급은 없지만 그거와의 연관성 없다. 그리고 그거는 거짓이다. 우리를 향한 왜곡과 거짓이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의 작전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체가 뭐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실체? 아직은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과 JTBC 보도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 내지는 그런 어떤 일군의 뭐 흔히 손가락 혁명군 2017년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손가혁이라고 대깨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 그 후보의 당시 강성 지지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라면 손가혁이라는 것은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SNS 활동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에서 그런 일은 흔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단순한 그 단체 모임이냐, 단체 대화방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 방장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시켜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대화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결국 이재명 지사의 작전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3자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작전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데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지지자일 수가 없는 게 공직선거법상 보면요. 경기도 산하기관 교통연수원 임원인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상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다.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를 감수하면서도 이 J씨라는 사람이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죠? 김경수 경남지사와 킹크랩 사건, 드루킹 사건 이걸 떠올리게 되고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방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 이거는 드러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지금 드러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전방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직접 안 나서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나서서 댓글 공작을 벌였던 것 이런 거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교통연수원 임원인 J씨한테만 있었겠는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경기도 산하기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아놓은 여러 임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무슨 대화방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것 아니냐? 이게 결국은 뭐 점조직이 됐든 무슨 조직이 됐든 이렇게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결국 국가기관을 자기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했다. 이거 대단히 큰 범죄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뭐 이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텔레그램 얘기를 했지만 텔레그램은 일반적인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보안성이 높은 겁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 지지자라면 만들기 쉽고 텔레그램은 그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설치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숨어서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텔레그램을 이용했다. 이거는 들켜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훨씬 강화된 도구를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랬겠는가? 들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간 대화 내용 같은 걸 보면 이게 단순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이 사람은 나의 과거 SNS 팀장이었습니다 라고 일종의 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J씨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어쩌고도 아니고 대응자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응자료. 그러면 이 대응자료를 이게 결국은 어떤 지시가 내려가는 창구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화방에 있는 대화 상대방들,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또 대응 조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피라미드식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 자료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산하 조직까지도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주로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지만 네거티브 대응은요, 또는 네거티브 공격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은 되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 헐뜯는 건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요, 기자를 한 지가 벌써 십수년,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기자하고 나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저쪽 한평영광에서 전남,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전남지사 또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민주당 대표하고, 지금 경선 후보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이 옛날 얘기까지 다 들춰내서 지금 공격을 펴고 있고, 그 공격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방장으로서 주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현재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지만, 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상대 야권 후보에 대한 공격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는 빨리 규명이 돼야 된다. 이게 이 방장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계,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니까 그 연계 가능성이 빨리 입증돼야 된다. 이건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네거티브 주도, 그 조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냐 아니냐, 아니면 단순하게 이 J씨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전방의 실체가 무엇이냐,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빨리 밝혀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금은 경선 네거티브를 주도하지만 나중에는 대선 본선의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그런 SNS 대화방이 작전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불법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실상을,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선관위는 강제조사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를 일단 해서 만약에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너무 임박하면 또 선거 개입한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작전방이라고 하는 JTBC 보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실체가 있고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